81번째 guest, Brian. Hello, English One Nation. I'm your host, Andrew Lee. Let's get the show started. Hello, my name is Yoo Jun-young, or you can call me Brian. I'm 31 years old and I live in Seoul. I work as Asia sales manager for a biotechnology company, and 3 years ago I started my YouTube channel called Rapid English. Today I'm going to share my story and how I learned English speaking in Kore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준영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저는 31살이고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오 회사에서 아시아 매니저로 있고요. 3년 전에 저는 래퍼유 잉글리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영어 공부 이야기와 어떻게 스피킹을 공부했는지, 특히 한국에서 공부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사전에 주신 정보를 제가 좀 봤어요. 예. 국내파로 시작을 해서 EBS 영어 강사가 되기까지 예. 어떻게 EBS 영어 강사가 되셨나요? 혹시 예. 제가 혹시 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소리가 왠지 예. 들어본 것도 같기도 하고. 예. 아, 그러나요? 예. 사실 제가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예. 어떻게 EBS에서 연락이 왔겠어요. 근데 유튜브를 제가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예.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이제 올해 3월 초에 이제 연락이 온 거고요. 그래서 4월에 제가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기존의 강사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EBS 영어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기존의 강사들은 그냥 이렇게 컨텐츠 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는 이렇게 반면에 래퍼유 컨텐츠는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영어 문장을 읽어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I have to go to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나는 학교에 가야만 해. 그러면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비트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아직 계속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사람들이 그 영어 문장을 익힐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저도 유튜브로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미 팟캐스트에서 유명하시기 때문에 유튜브도 쉽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유튜브는? 저도 좀 노하우를 알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영상 컨텐츠이기 때문에, 예. 이제 팟캐스트는 10분, 20분 이렇게 길게도 가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분까지는 너무 길고, 보통 3분에서 5분 단위로 이제 잘라요. 그러면은 3분이나 5분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음악 같은 게 좀 선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캐릭터 같은 거를 초반에 이제 구입해가지고 그 미니 캐릭터를 영상으로 찍었어요. 왜냐면 저가 처음에 이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작은 캐릭터를 사가지고 그게 약간 마초 인형 비슷하게 생겨서 귀여운 캐릭터였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밑에서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자막을 입고 이제 음악하고 배치를 하면은 나름 퀄리티 있게 영상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편집도 본인이 다 하셨나요? 직접? 예, 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그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이제 검색하니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또 검색하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외국인들도 클릭하고 하는 건 저희가 보는 화면 똑같기 때문에 영어가 좀 어려워도 그 유튜브 보시면 몇 클립만 보셔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와. 예. 굉장히 대단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이런 거 잘 영상 만드시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러워요. 저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에요. 곧 진출하시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런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이시고 저랑 이제 같은 입장이라서 저를 또 제 입장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왕님이
가진 어떤 영왕님이 아닙니다. 저는 앤드류입니다. 영어 제목이고요.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뭐 앤드류님이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그런 어떤 그 목적 자체가 저도 공감이 좀 많이 됐고, 저도 컨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최대한 그렇죠. 차별화를 시켜야 되고, 남들이, 들을 수 있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계획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번거로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까지 다 꼼꼼히 신경 써주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일단 고등학교 때 영어를 되게 못했고요. 그래서 수능은 영어 6등급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영어는 잘 못하는 친구죠. 이제 그런데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이제 회화 수업이 있었어요. 실용 영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흑인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은 더글라스라는 미국 출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흑인하고 말하는 게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얼굴 색이랑 그다음에 말투, 표정, 제스처가 정말 한국인 한 10배 정도 약간 과장된 그런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도서관에서 어찌됐든 영어 회화책을 이제 좀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로 이제 등하교를 하는데 보통 제 학교가 좀 멀리 다녀가지고 대충 지하철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길죠. 그러니까 뭐 좀 빠르면 한 2시간인데 어찌됐든 토탈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지하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심심하니까 이제 회화책 문장을 뭐 다 외운 건 아니고 한두 개씩 이제 외운 다음에 다음날 더글라스 선생님한테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외웠던 문장이 Did you sleep tight라는 문장이었는데 그 tight가 원래는 이게 좀 뭔지 안 어울린 것 같았는데 이게 너 꽉 잤냐 푹 잤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Did you sleep tight 이렇게 딱 이제 물어보니까 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이 좀 재밌어서 다음날 또 쓰려고 또 그 책을 보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주 간단한 대화들은 버벅이지만은 그래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Brian,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용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코트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Trust is basic to everything. 신뢰는 모든 것의 토대다.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막 사람들을 판단할 때 결국에는 막 신뢰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신뢰는 뭔가 특별한 건 아니고 꾸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다 보면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말을 바꾼 사람도 있고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막 다른 내용을 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결국은 그 사람이 좀 신뢰가 나하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딱 목표한 바가 있으면은 그거를 지키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딱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저는 목표로 삼고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Trust is basic to everything. 신뢰는 모든 것의 토대라는 문구를 장문해봤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그 코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찌됐든 신뢰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영어 이제 모임을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2학년 마치고 전역하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2월에 이제 그 영어 회화 스터디를 이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는 참여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간단히 운영을 했는데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에 지금 제가 아침에 되게 막 피곤하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직장인들이면 더 피곤한데 그래도 처음에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해야지? 내가 왜 그냥 영어 좀 쓰려고? 근데 주말에 좀 쉬고 싶고 이랬는데 그게 자신과의 약간 싸움 비슷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내면 뭔가 그래도 나한테 얻는 게 있을 거다라고 계속 이제 다독이고 한 주 뭐 2주는 중간중간 빠지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프라인 멤버가 전체 가입 멤버는 한 60명 정도 되고 와. 매주 오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실 때 쓸 게가 없잖아요. 그러면 쓸 게를 찾거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티칭을 하면 공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불러주고 그다음에 제가 막 준비한 PPT 이런 거 막 보여줘요. 그러면 어찌됐든 좀 새로운 정보니까 사람들은 일단은 귀 기울여서 듣고 저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는 노하우가 붙어서 예전에 1시간 준비할 거를 지금은 한 30분에서 20분에서 15분만 준비해도 다음날 1시간 동안 제가 수업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보여줄 그런 컨텐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강제성?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방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커뮤니티 안에서 다뤄지는 어떤 컨텐츠나 그런 거는 어떤 거로 다뤄지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컨셉 자체가 제가 예전에 스티브 잡스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좋아합니다. 예, 프레젠테이션 컨셉이요. 근데, 우리 관심사,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제 영어로 한번 5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래블 스토리도 괜찮고, 아니면은 자기 전공, 혹은 AI라든 최근 이런, IoT라는 이런 기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PPT 한 4-5장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어찌됐든 보고하든 어찌됐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두 번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또 말 맡기면 저는 한국말 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영어 공부가 사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말을 더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말을 잘해야 결국에는 영어도 잘하고 다른 언어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면 또 한국말로 잘 또 나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딱 규정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5분 PPT를 준비하되 관심사 좋아하는 거를 준비하고 결국에는 그게 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베스트. 그 다음에 못해도 한국말로 하세요. 네,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one.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읽기 능력은 기본적으로는 토익으로 많이 접해요. 대학교 들어와서 왜냐하면 다들 토익 강의도 주말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듣고 정규 수업엔 많이 없죠. 근데 이제 방학 클래스라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토익으로는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게 재미는 없잖아요. 사실은 시험 영어고 우리가 아직 비즈니스 이렇게 할 것도 아닌데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상황 그걸 어찌됐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단어나 회화도 공부할 때랑 이제 영어 읽기도 공부할 때 그 단어는 어찌됐든 모든 부분에서 쓰이니까 이제 토익 공부할 때 이제 단어는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읽기가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외국 소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대학교 영어야 재밌고 그다음에 외국인들하고 이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한데 외국 소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수준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소설은 아니구나. 이게 특히 이제 영화나 이런 수준의 소설 말고 아주 그냥 쉬운 동화책을 그때 한두 개 이제 빌렸어요. 그때 이제 애니멀 팜이라고 이제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것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또 동화책이 있어요. 그거 2개를 이제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시험도 아니지만 읽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일단은 또 지하철에서 또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단어가 그거 이제 동화책인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 단어 언제 다 찾고 있냐. 일단은 아는 수준에서 한번 읽어 내려가 보자. 이런 컨셉을 이제 쭉 최소 한쪽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는 모르면 뭔가 이게 스토리가 안 살 것 같다 하면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앱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는 예. 사전으로 이제 10년 전이었으니까 사전으로 이제 예. 찾기는 너무 귀찮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앱 중에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앱이 스캔 뉴스라는 앱이 있어요. 스캔 뉴스 앱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매거진들을 쭉 나열해서 그거 예. 그 매거진이 나열된 게 이제 앱 키면 나오고 그거 이제 기사 누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딱 클릭하면은 여기 네이버 사전이 바로 떠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앱이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요걸로 이제 읽기 공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쓰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방학 때 그 풀데이 수업에 그 당첨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 이제 쓰기 라이팅을 에세이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에세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한글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글을 이제 영어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들어가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틀린 거는 이제 선생님이 있으면 베스트예요. 사실 셀프로 공부할 때 안 되는 게 쓰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최대한 많이 읽어보면 그 문장을 당연히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거를 알아서 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만큼 많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글로 먼저 써보고 그걸 영어로 이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책 중에 왼쪽은 한글, 오른쪽은 영어로 된 그런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베껴서 쓰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혹은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생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런 것들 쓰고 직장인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책이 요새 한글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은 영어, 반은 한글로 해서 해석이 이미 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어로 된 것만 한번 그대로 써보면 거기도 다 전문 작가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문체나 그 심플하게 이렇게 어떻게 어휘를 구사하는 거 그런 것까지 좀 챙겨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예. 와, 팁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으세요. 예.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게. 예. 그럼 듣기 부분은 어떻게 향상시키셨나요? 듣기가 제일 이제 난감하죠. 보통 대학생 분들은 토익 기준으로 많이 해서 저도 당연히 이제 듣기 시험 자체는 토익으로 처음 평가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MP3에다가 이제 그 MP3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단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좀 침숙해서 이제 보통은 뭐 CNN을 오래 들어라. 근데 너무 그 CNN 내용이 저는 좀 그 비판적이고 사건 사고 위주라 저는 별로 CNN을 저는 싫어했고 그래서 그 차라리 그냥 조금 들을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많이 봤거든요. 테드 같은 거, 테드 같은 걸로 들으면 되게 클리어하게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괜찮다. 이 사람 말투가 괜찮다. 이 사람 어휘 구사력이 괜찮다 하면 그거를 여러 번 들어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도 또 좋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발음이 친숙해지니까 그 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발음은 액센트는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테드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봤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는 이제 토익 리스닝 그 MP3를 반복해서 듣는 거 그걸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또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 주셨습니다. 그럼 말하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하기 능력은 어떻게 향상시키셨나요? 말하기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제 외국인을 만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특히 저도 스터디 하다 보면 친구들 이제 직장인 친구들 많은데 그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해주는 방법이 이제 하다못해 혼자라도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이제 말을 이렇게 스토리를 못 하냐면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적당한 질문을 나한테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뭔가 우리는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어찌됐든 질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면접은 아니지만 뭐 올해 가장 뭐 재밌었던 일은 뭐냐? 뭐 예를 들어 혹은 뭐 3개월 후에 뭐 이루고자 하는
혹은 여행 가고 싶은 곳은 뭐냐, 어디냐, 왜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써보는 거죠. 처음에 영어로 쓰기 안 되면은 이제 한글로 쓰고 당연히 영어로 쓰고. 그러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내 답변들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스피킹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팅이, 저 같은 경우는 라이팅을 한 번 답변을 완벽하게 적어놔야 스피킹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60%만 얘기해도 남들보다는 더 잘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예,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라, 본인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만의 답변을 구축해라. 뭐 이렇게 좀 저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말하기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추가하겠습니다. 역시 말을 잘하려면 말하는 연습, 특히 자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만 하는 외국인 강사들과 직접 1대1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얼굴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0분씩이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오ncub에서 oncub.com 최대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영상통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도 혹시 아직도 시도조차 망설이시는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브라이언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건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저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배운 거를 이게 뇌는 항상 이렇게 뭔가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죠. 그렇죠. 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대학교 때는 이제 공강 시간에 외국인 교수님을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게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주변에서 막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게 무료니까 그냥 해보면은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외국인과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예.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보기만 했지, 이렇게 뭐, 그렇죠. 직접 말 걸고 그런 거는 거의 기회가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은 이거 길 찾기 맨날 배워봐야.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기 때문에 본인 얼굴은 좀 마음에 안 내키면 안 보여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강사는 무조건 이제 얼굴을 보여주시니까요. 사진만 띄워놓고, 예. 그렇죠. 예. 사진만 띄워놓고. 그렇게 해서 너무 용기가 안 나서 너무 떨리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이제, 이거는 사실 방 안에서 혼자서 거의 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영상통화로 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 안에 혹은 컴퓨터 안에 그 선생님이 있을 뿐이지 자신감이나 어떤 이런 좀 이제 창피하거나 그런 느낌이 많으신 분들은 요런 거 이용하시면은 좀 자신감 향상시키는데 연습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 와이프도 전화 영어를 외국계에서 다니는데 영어를 유지하려고 이제 전화 영어를 이제 하는 편이고, 저도 계속 쓸 수 있는 기회를 자기한테 맞는 게 베스트지만, 전화 영어가 맞으면 그것도 해보시고 도전해보셔서 계속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와이프분이 전화 영어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주시나요? 예, 한 10만 원 전후로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나 쓰시나요? 한 20분 정도? 예. 20분 정도. 지금 온쿱 같은 경우에는 고 금액으로 50분이 가능하거든요. 50분.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시도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분이면 되게 이제 충분한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막 자기 그렇죠. 얘기도 하고 또 뭐 듣는 시간 때문에 보통 허비돼서 끝나기도 하는데 20분 정도면
예. 50분이면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얘기도 하고 또 질문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 충분할 것 같습니다. Brian, have you ever thought giving up learning English? 브라이언님, 영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있었나요? 예. 영어 기본적으로는 제가 대학교에 와서 회화를 이제 좋아했고, 그 다음에 나름 이제 좀 회화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겼는데,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리딩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고요. 다른 듣기나 뭐 문법이나 그런 거보다 리딩의 사실 문제점은 저는 이제 어휘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휘를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그때 좀 자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거보다는 이제 쉬운 거를,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가, 그래서 쉬운 걸로 가자 해서 이제 동화책을 그때 골랐던 거죠. 그래서 동물농장, 그다음 더 쉬운 건 초등학교 외국인들이 보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제 좀 풀어갔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영어 회화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고급 뭐 이런 단어나 이런 게 막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저는 이제 나름 뭐 초중급 한 중급 정도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고급까지 못 갈까, 이게 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려고 저 같은 경우 스터디를 이제 고급반으로 한번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영어를 배우고 한 1, 2년 뭐 이 정도 그니까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쯤이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3주 동안 참여만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못 끼는 거예요. 그 경제 얘기하고 고급반에서는 기본적으로 막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셜리즘, 캐피털리즘 이렇게 막 무슨 주의 주의 이런 게 너무 어렵지만 일단은 계속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나름 이게 이제 한 3주, 4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오기가 생겼는지 오케이 하면서 제가 한두 마디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고급 영어도 이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당시에 스터디에서 막 한 4-5명이서 막 이렇게 어려운 영어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은 듣고만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한달, 2달 뒤에 계속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탁 터트린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다시 이제 좀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요. 예. 말하려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갈구하신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좀 그렇게 찾아다녔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두 명이서 이제 두 명 이상이서 공부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혼자 할 때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제가 장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장문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읽어보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제 주관이 생긴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결국에 내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게 살면서 와도 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어든 영어든 그거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 의견,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한 자기 의견, 그 훈련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 베스트 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명 이상 할 때는 이게 여럿이 있으면 그 장점이 뭐예요? 그냥 혼자 할 때보다 이제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스크립트 다이얼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 할 때는 다이얼로그를 A, B 정해가지고 다이얼로그를 당연히 찾아보는 노력은 해야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비즈니스 시츄에이션 혹은 situation at a restaurant 이렇게 식당에서 혹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런 다이얼로그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옆 사람하고 읽어보면서 혹은 영화 대본 같은 거 읽어보면서 그렇게 연습하면은 실제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옆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술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둘 이상 할 때는 다이얼로그를 꼭 챙겨봐라. 그렇게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비추천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비추천 방법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잘 안 맞는 방법이 사실은 미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돌려보지 않고 그냥 쭉 봤습니다. 그리고 돌려볼 때 다시 보면 재밌다 그래서, 아니, 다시 보면 영어 공부가 된다 그래서 돌려보면 또 그 흥미를 또 잃어버려요. 왜냐면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독성이 크고, 그 다음에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떨어져서 저한테는 잘 안 맞았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미드 많이 안 봐요. 예. 거의 안 본다고 봐요. 예. 저는 오히려 일반 그 쇼 같은 거 요즘에 최근에 많이 본 거는 샤크 탱크라고 있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 사업 하고 싶다 투자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럼 투자자들이 막 욕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는 그렇게 해갖고 안 된다 나가라 그러고 저거는 정말 잘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투자 금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 재밌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쇼. 그런 거 좋아해요. 좋습니다. Brian,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One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 영어 수업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I want to solve는 이제 해결하다잖아요. 그래서 해결하고 싶다. 수학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math proble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math problem이잖아요. math problem인데 제가 math라고 한 거죠. th 발음을 그때는 못했으니까 선생님이 math problems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싶냐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제가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브라이언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영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저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하지만은 영어로 말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영어를 딱 시작해서 지금 31살이니까 딱 10년이 지났는데, 당시 저도 말도 안 되는 막 문법이나 막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단어 막 이렇게 쓰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간결하고 좀 정돈된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외국인하고 딱 얘기할 때 그냥 실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뱉는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I still don't think I'm a fluent speaker, but I can say that I am confident speaker. When I talk to people from other countries. When I was 21, I wasn't afraid to say wrong sentences with wrong grammars. But as time goes by, my speaking became simple and organized. The most important thing we need to keep is to be confident. Thank you very much. 아직도 영어 말하기 많이 망설이고 계신가요? 완벽함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미루고 망설이고 하지 말고 나중에 더 나이 먹고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영어 진짜로 잘하고 싶으시면 단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 말하기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www.oncub.com 또는 검색 엔진에 oncoop 검색하시거나 1661-1217로 연락하세요. 출연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어왕 앤드류님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도 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참 기분이 좋고, 저도 한번 이제 리마인드하면서 이렇게 10년 동안 공부했구나 이런 계기가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오셔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